혹시 병원에서 무릎을 작은 망치로 통통 그렇게 두드리는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다리가 제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휙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니 내 몸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하고 신기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 그거요. 아주 흔한 경험이죠. 근데 사실 바로 그 순간 의사는 그 작은 망치 하나로 우리 신경계라는 아주 거대한 성 안의 비밀을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아, 비밀을 탐색한다. 네, 뭐랄까 일종의 신경 탐정인 셈이에요. 신경 탐정이요? 네. 그거 표현이 재밌네요. 그럼 오늘 저희가 바로 그 탐정의 수사 노트 한번 들여다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측정 및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간단해 보이는 반사 검사가 어떻게 뇌의 문제까지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추리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반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준이 여러 가지던데 일단 신호가 어디서 처리되는지 이걸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분류죠. 먼저 척수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척수 반사요? 네, 이름 그대로예요. 뇌까지 굳이 보고할 필요 없이 척수선에서 모든 게 처리되는 뭐랄까 긴급 대응팀 같은 거죠. 아, 방금 말한 무릎 반사 같은 바로 거예요? 그거죠. 뇌를 안 거치니까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고요. 뜨거운 거에 닿았을 때 생각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물론이죠. 뇌줄기 반사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이건 반사의 관제탑이 뇌의 일부인 뇌줄기, 즉 뇌간에 있는 거예요. 뇌간이요? 어떤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눈에 빛을 비추면 동공이 작아지는 동공반사, 아니면 목 안쪽을 건드리면 외카는 구역반사 같은 것들이요. 이 반사들은 뇌사 판정처럼 의식이 떨어진 환자를 평가할 때 뇌의 핵심 기능이 살아있는지 알려주는 생명신호 등 역할을 합니다.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이런 반사들이 그냥 제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우리 뇌의 가장 상위 기관, 그러니까 대뇌 피질이 이걸 적절히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게 진짜 중요해 보여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대뇌 피질에 있는 상위 운동신경 세포. 이걸 저희가 UMN이라고 부르는데 이 UMN이 마치 거친 야생마를 탄 기수처럼 본능적인 반사들을 아주 능숙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죠. 고삐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UMN, 그러니까 상위 운동신경세포는 뇌에 있는 총사령관이고 이 사령관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반사작용을 다 통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와우,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으로 그 총사령관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삐를 놓쳐버리겠네요. 그렇죠. 고삐를 놓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던 반사회로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경학적 검사에서 반사 항진, 즉 반사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이유예요. 알겠습니다. 총사령관의 부재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비유를 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임상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종류의 반사들을 살펴보나요? 기능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깊은 힘줄 반사, 그 망치로 두드려서 확인하는 거요. 둘째는 얕은 피부 반사라고 해서 피부를 살짝 긁어서 반응을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들으면서 구분했던 건데 정상 성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반사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더 흥미로운데요. 없어야 할 게 나타난다는 건 뭔가 큰일이 났다는 신호 같아서요. 예리하시네요. 바로 세 번째, 병적 반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면 안 되는 위험 신호예요. 이게 나타났다는 건 총사령관, 즉 상위 운동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원시 반사인데요. 이건 아기 때는 있다가 뇌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반사들이에요. 아, 혹시 아기들이 깜짝 놀라면 팔을 확 벌렸다가 이렇게 껴안는 듯한 모로 반사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반사가 만약에 성인에게서 다시 보인다. 이건 뇌의 전체적인 억제 기능이 크게 손상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사령관의 통제력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네요. 그럼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서, 깊은 힘줄 반사부터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대체 그 단순한 경로 안에 어떤 정보가 숨어 있는 건가요? 그 경로 자체가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가 망치로 힘줄을 탁 치면 거기에 연결된 근육이 순간적으로 쭉 늘어나겠죠? 네네, 그렇죠. 그럼 근육 속에 있는 센서, 근방추라는 게
근육이 찢어지겠는데 하면서 비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신호가 고속도로를 타고 척수로 깍 들어가면 척수는 이걸 받자마자 단 하나의 시냅스만 거쳐서 바로 근육 수축시켜 하고 명령을 되돌려 보냅니다. 아, 근육이 더 늘어나서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한 아주 원시적이고 빠른 보호 회로인 셈이죠. 이게 그냥 무의미한 움직임이 아니라 근육을 보호하려고 우리 몸이 만든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거였군요. 그럼 의사들은 이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뭘 알아내는 건가요? 어떤 게 단서가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단서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의 강도예요. 강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반사 항진, 반응이 너무 과격하다. 그러면 총사령관, UMN의 통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의심하는 거죠. 이게 아주 심하면 발목을 살짝 꺾었는데도 발이 저절로 탁탁탁 떨리는 박휘세움, 즉 클로누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너무 약하거나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단서, 반사 저하 또는 소실입니다. 이건 총사령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호를 전달하는 현장 지휘관, LMN 또는 말초신경 또는 명령을 수행해야 할 근육 자체, 즉 실무진의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서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단서가 탐정에게는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비대칭성입니다. 비대칭성이요? 네, 양쪽 다리가 전반적으로 반응이 좀 강하거나 약한 건 뭐 개인 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무릎은 멀쩡한데 왼쪽만 반응이 없다면 아, 그건 허리 디스크가 왼쪽으로 가는 신경 하나만 딱 누르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물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괜히 팔다리 여러 곳을 두드려 보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 그 검사 부위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궁금한데요. 자료에 보니까 C5, C6, L4 같은 암호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척수를 높은 아파트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파트요? 네, 의사는 여러 부위를 두드리면서 각 층의 전기 배선이 괜찮은지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팔호금을 두드리는 두 갈래금 반사는 5층에서 6층, 즉 COC6 배선을, 팔꿈치 위를 치는 세 갈래금 반사는 7층 C7 배선을 확인하는 식이죠. 아하. 그리고 가장 유명한 무릎 반사는 허리 쪽 층인 L4층을, 발목 반사는 더 아래층인 S1층을 점검하는 거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쭉 훑어보면 어느 층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콕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척수를 아파트 건물에 비유하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검사받다 보면 가끔 반사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특별한 방법도 있던데요. 젠드라식 수법이요? 아, 네, 맞아요. 환자분이 너무 긴장하거나 검사에 막 집중하면 오히려 반사가 억제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일종의 주의 돌리기 기술이에요. 환자분께 양손깍지 끼고 힘껏 당겨보세요. 또는 어금니 꽉 깨무세요. 하고 지시하는 거죠. 잠깐만요. 다른 곳에 힘을 주게 해서 신경을 분산시키는 게 오히려 검사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그게 반대로 이완 효과를 내는 거죠? 그게 역설적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뇌가 다른 강력한 운동 명령을 처리하느라 바쁜 사이에 검사하려는 다리 근육에 대한 억제 신호가 순간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아, 그 틈을 타서. 네, 그 틈을 타서 숨어있던 진짜 반사를 확인하는 거죠. 일종의 성동 격서 전술인 셈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힘줄 말고 피부를 살살 긁어서 확인하는 반사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단서를 주나요? 그건 야층 피부 반사라고 합니다. 이건 힘줄 반사보다 훨씬 더 복잡한 회로를 거치거든요. 그리고 총사령관, UMN의 통제를 아주 강하게 받기 때문에 뇌나 척수 손상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예를 들어 배꼽 주변을 살짝 긁었을 때 배꼽이 따라 움직이는 배벽 반사나 남성의 허벅지 안쪽을 자극하는 공안올림근 반사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반응이 사라졌다면 해당 척수 레벨이나 그 상위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아까 말씀하셨던 병적 반사로 넘어가 보죠. 정상인에게는 절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그 비정상적인 신호요. 가장 유명한 게 바빈스키 징후, 맞죠? 네, 상위운동신경세포, 즉 총사령관의 문제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명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검사 방법은 간단해요. 발바닥 바깥쪽을 뒤꿈치부터 새끼발가락 쪽으로 뭉툭한 걸로 쭉 긁어보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발바닥을 긁었는데 엄지발가락이 위로 들린다고요? 보통은 간지러워서 발가락을 우물이잖아요. 그건 정말 좀 기괴하게 들리는데요. 마치 몸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 기괴한 반응이 단서인 겁니다. 정상 성인은 뇌의 억제 기능 때문에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오므리는 게 정상 반응이거든요. 네. 하지만 총사령관의 통제가 사라지면 갓난아기 때 보였던 원시적인 반사, 즉 발가락을 쫙 펴는 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엄지발가락만 위로 번쩍 들리고 나머지 발가락들은 부채처럼 쫙 펼쳐지죠. 이게 바로 바빈스키 징후고 뇌의 억제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와. 발바닥 말고 다른 곳에서도 그런 비정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호프만 징후는 팔에서 보는 바빈스키라고도 불려요. 의사가 환자의 가운데 손가락 끝을 툭 핑겼을 때 엄지와 검지가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면서 집게 모양을 만드는 반응이죠. 아, 그것도 있군요.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발목 간대경련, 즉 클로누스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발목을 갑자기 위로 꺾었을 때 발이 규칙적으로 탁탁탁 하고 제멋대로 떨리는 현상인데 이건 꽃비 풀린 망아지가 아주 심하게 날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와, 오늘 정말 반사라는 작은 창을 통해 우리 신경계의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봤네요. 자, 그럼 탐정님, 이제 모든 단서를 모아서 최종 브리핑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이 검사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총사령관의 문제와 현장 지휘관의 문제를 딱 구별해내는 건가요? 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파일을 덮기 전에 최종 정리해보죠. 먼저 총사령관, 즉 UMN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단서는 이렇습니다. 통제불능 상태니까 깊은 힘줄 반사는 항진되고 과하게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없어야 할 병적 반사, 바빈스키 징후가 나타납니다. 근육은 꽃비에 저항하듯 뻣뻣해지는 경직이 동반되고요. 흥미롭게도 배벽 반사처럼 복잡한 얕은 반사는 오히려 소실될 수 있어요. 그럼 현장 지휘관, 즉 하위 운동신경세포의 문제는 정반대의 양상이겠군요. 정확합니다. 현장 지휘관, LMN 병변은 명령을 전달하는 전선 자체가 끊어진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깊은 힘줄 반사는 신호가 갈 수 없으니 저하되거나 아예 소실됩니다. 아예 없어지는군요. 네, 근육은 명령을 못 받아서 가늘어지고 근육 잔떨림이 보일 수 있죠. 힘은 축 빠져서 흐물흐물해지는 이완성 마비가 나타나고요. 결국 간단해 보이는 이 반사 검사들이 신경계 고속도로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종류의 사고가 났는지 알려주는 아주 섬세하고 강력한 신호책이었네요. 맞습니다. MRI 같은 최첨단 장비 없이도 의사의 망치와 속만으로 신경기의 기능적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백 년 반 검증된 매우 정교하고 효율적인 진단 도구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저는 그 아기 때 나타났다가 뇌가 성숙하면서 사라진다는 원시 반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뇌의 고위 중추, 즉 이성의 통제가 사라지면 우리 몸 깊숙이 잠자고 있던 그 원시적인 움직임들이 다시 고개를 든다는 사실이요. 어쩌면 우리의 성숙한 뇌는 평생에 걸쳐서 이런 원초적인 본능들을 끊임없이 다독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